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도사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과실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등을 충격을 했을 때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면은 다른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 등을 충격한 그 자동차를 그 인근에 방치하고 그 현장을 이제 운전자가 이탈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자수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일단은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 혹시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을까, 음주 상태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운전 면허의 보유는 바로 조회를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때 음주 수치에 있었느냐? 왜냐하면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 수치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수치 0.030% 이상에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규명이 되어야만 음주 운전으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음주수치 0.030%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의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해 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대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주운전이 성립 여부는 음주 수치를 규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치가 규명이 돼버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처벌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그 사실관계에 관련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제주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 낸 충북경찰관 직위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이제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순경이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구자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가로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해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것만을 보면은 이제 사고 위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되는 것이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심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확신, 증명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추정, 추산, 의심만으로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사고 났을 당시에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했거나 피를 뽑아서 체열을 해가지고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는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음주 수치는 체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하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정도, 그다음에 농도, 농도, 알코올 농도, 그다음에 음주량, 뭐 이런 체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그
음주 수치를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역추산해 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든 간에 추산된 것이죠. 추산. 그래서 대법원 판례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음주 수치를 산출할 때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 이런 것들, 얼마나 마셨는지, 그 수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가 마신 음식점이 있다면 음식점의 그 CCTV 영상이라든가 이동로상의 CCTV 영상, 그다음에 그 차내에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그 수치를 이제 특정을 하고, 그 수치가 법원에서도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순경의 혈중 알코올을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심이 있다고 해도 수치가 안 나와버리면,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운전 불성립이라는 얘기죠. 0.030 이상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음주 수치가 뭐다라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기법이다. 음성경찰서는 제주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 해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운전자가 받게 될 법적 불이익을 살펴보면, 먼저 그 피해자 측에, 그러니까 가로등이기 때문에 이 가로등에 대한 그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배상하거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민사적인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는 이제 음주 수치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주 수치가 특정이 안 된다면 이제 도주한 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해서 현장 뭐 다른 조치를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한 혐의,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대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고, 그 다음에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고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경합범위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플러스 사고 미조치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사고 미조치로만 이제 처벌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주 수치를 이제 특정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는 그것이고요. 그다음 행정처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처분은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 미조치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에,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면허벌점 15점에서 총 25점 이렇게 받는 것이고요.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어야만 이제 그 1일 1점에 원칙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점이면 40일 정지, 50점이면 50일 정지 이렇게 되는데, 사고 후 미조치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면허 정지도 면허 취소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점만 25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향후에 장래에 어떤 법규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벌점은 이제 3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물론 이제 면허 정지로 간다면 1년 그 내에 40점, 40점이 이상이 되면 이제 40일 정지가 될 것이고, 121점 이상이 되면 취소가 될 것이고, 또 2년의 경우에 201점, 3년의 경우에 271점 이상이 되면 이제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것은 향후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벌점 25점으로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대물뺑소니만 인정이 된다면. 그거 이외에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고 인정이 돼서 음주운전이 인정이 된다면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0.030 이상, 0.030 이상, 0.080% 미만이라면 100일 정지가 됩니다. 100일 정지. 면허벌점 100점인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면허벌점 100점,
그다음에 면허정지 100일이 되는데 여기 사고 미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 플러스 25점이 해서 121점 이상이 돼가지고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되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이제 면허 취소의 기준 수치인 0.80% 이상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또 그것도 취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0.080% 이상에서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는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결격 기간 2년. 그래서 면허 취소 플러스 결격 기간이 이렇게 2년이 됩니다. 2년이 결격 기간이 2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전자의 신분이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에서 비롯되는 소속 기관에서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예, 징계 처분, 그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서 이 사고 미조치뿐만 아니라 이 음주운전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징계 양정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특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기서도 징계 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음주운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징계 정도가 큰 폭으로 이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이제 음주운전 플러스 인정이 됐을 때 음주운전 플러스 사고 미조치에 해서 이제 징계 처분이 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해서 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떠한 점 때문에 이 법도는 부당하다라고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겠고 그런 불복해서 다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그 절차 방법이 바로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소청심사라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징계 처분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돼서 반드시 소청 심사를 먼저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면허 취소에 대한 다시 불복 방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청 심사와 동일하게 그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먼저 일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한 면허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에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이 돼서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크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다음에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신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징계 처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각각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